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각기둥,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자, 이러한 도형,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바로 각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입체 도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각기둥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 도형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위와 아래에 마주보고 있는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위와 아래에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변, 그리고 여기에 또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죠. 두 다각형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입체 도형이다라는 것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각기둥이 아닌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각기둥,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두 마주보는 도형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각기둥이 아니에요. 또 마주보는 이 두 도형이 평행하긴 하지만 합동이 아니라면 각기둥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두 도형은요, 마주보고 있죠? 평행하긴 하지만 또 합동이기도 하지만 다각형이 아니라면 각기둥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주보고 있는 위와 아래에 있는 이 도형이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체 도형, 이것의 겨냥도를 그릴 때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라고 해요. 겨냥도, 자, 겨냥도라고 하는 것 여기 이렇게 잘 그려져 있죠. 이것을 그릴 때는요,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과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 이것은 보이는 모서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 참고하세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 각기둥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각기둥의 밑면 그리고 옆면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또 면, 리을, 미음, 비읍. 여기 써볼게요. 면, 리을, 미음, 비읍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자, 그리고 두 밑면은 나머지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두 면을 바로 밑면이라고 합니다. 두 밑면은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각기둥의 뜻을 이야기할 때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 도형이다 라고 하죠. 자, 그 각기둥의 뜻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 면, 그게 바로 밑면입니다. 두 밑면. 자, 그건 나머지 면들과도 모두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나머지 면들은 뭘까요? 여기에 있는 두 밑면하고 만나는 면들은 바로 옆면이라고 합니다.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은, 그리고 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면, 디귿, 비읍, 리을, 기역. 이것과 같이 두 밑면하고 만나는 면. 어떻게 만나죠? 수직으로 만나요. 이것은 각기둥의 옆면이에요.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에서 각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면들을 살펴봤는데요. 각기둥은 밑면과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면은 각기둥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런데 옆면은
언제나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밑면끼리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밑면은 옆면하고 만나요. 어떻게? 수직으로. 옆면끼리는 만나요. 여기서 옆면끼리 만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러한 관계들 알아두세요. 확인 1번. 각기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각기둥, 기둥 모양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밑면이 다각형입니다. 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도형, 맞습니다. 나, 여기에서는 각기둥의 모양이 아니네요. 두 밑면이 없죠. 그 다음에 다, 여기에 있는 두 밑면 평행하긴 합니다. 하지만 합동 아니고요. 그리고 다각형도 아니죠. 나, 각기둥 맞네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 맞습니다. 마, 여기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밑면. 자, 이것은요. 평행하지 않고요. 합동도 아니고요. 만족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바, 각기둥이 맞습니다.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도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 라, 바, 답으로 써주세요. 확인 2번. 각기둥의 밑면을 모두 색칠하고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각기둥의 밑면, 옆면은요. 전부 다 직사각형입니다. 하지만 밑면은 어때요? 여기서 밑면은 각기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각기둥, 오각형이에요. 각기둥의 밑면은 오각형. 여기에서 오각형에 이렇게 밑면 색칠을 해주시고요.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각기둥의 옆면의 수는 각기둥의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옆면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둘, 또 여기 셋, 넷, 5개가 있어요. 이 5개는 어디에? 각기둥의 한 밑면의 변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씩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개예요. 각기둥의 이름, 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는 삼각기둥, 사각형일 때는 사각기둥. 써볼게요. 사각기둥. 그리고 오각형일 때는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의 밑면의 모양, 이것과 이름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각기둥의 구성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기둥, 모서리, 꼭지점, 그리고 높이, 이렇게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입체도형에서는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면, 그리고 면, 면과 면이 만나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선분을 바로 모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체도형 말고 평면도형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선분을 변이라고 하죠. 가장자리 변. 그런데 입체도형에서는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또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이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와 모서리는 다릅니다. 높이는 특별히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일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모서리, 이것의 길이로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서리 중에서요, 옆면끼리 만나서,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옆면하고요, 이 옆면하고요, 같이 만나서 생긴 모서리의 길이가, 이것의 길이가 높이를 잴 수 있는 방법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것은 참고의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기둥에서 면의 수, 꼭지점의 수, 그리고 모서리의 수, 이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면의 수, 이것은 한 밑면의 변의 수에 2를 더한 것,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그리고 모서리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삼각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삼각기둥에서 한 밑면의 변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삼각기둥의 한 밑면의 변의 수는 3, 이름에서 가장 앞에 있는 3,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밑면의 변의 수 3, 여기에다가 2를 더하면 면의 수가 됩니다. 실제로 삼각기둥의 면은 5개죠. 그러면 그냥 식만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밑면의 변의 수 3 더하기 2, 이것에서 3은요, 옆면의 개수가 3개예요. 그리고 밑면이 2개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옆면, 그리고 밑면. 그럼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 꼭지점의 수가 위에 3개, 아래 3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3개씩 위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의 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밑면의 변의 수는 3이에요. 그런데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해서 9개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위아래 3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와 같은 게 3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씩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즉 삼각기둥에서 3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의 3배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각기둥을 예를 들어보면 오각기둥에 5를 따와서 거기에 2를 더하면 7개. 꼭지점의 수는 5를 따와서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5개, 아래 5개, 10개. 모서리의 수, 그럼 5를 따와서 곱하기 3, 15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확인 3번, 각기둥의 이름을 써보세요. 각기둥, 여기에서 밑면의 모양을 생각해보면 오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각기둥, 이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각기둥은요, 밑면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칠각기둥이 되죠. 답으로 잘 써주세요. 확인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여기 각기둥, 꼭지점, 그리고 모서리. 자, 여기도 모서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서리에서 높이를 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높이예요. 각각 써볼게요. 꼭지점, 모서리,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 그래서 높이입니다. 답으로 잘 써주세요.